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거의 마지노선을 깨고 내려와 있고, 지금 상태가 시즌 종료일 확률이 굉장히 높게 점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11월 18일 저녁 8시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1억 3,530만원, 달러로는 91,500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상하고 무섭고 두렵고 지금 그러실 겁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고민하는 것부터 먼저 좀 다뤄보고, 여러분들 지금 심정 솔직하게 한번 들어보고, 저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를 설명드리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좀 많이 편안하게 좀 왔었습니다. 일단은 저의 기준으로 말씀을 잘 들어주신 분들은 마음 편안하게 왔을 것이고, 특히 뭐 알트만 가지고 계신다거나, 뭐 이번에 알트로 바꿀 때 또 너무 욕심부려서 비중 안 지키고 또 더 많이 하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도 그렇고요. 아무튼 지금 알트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시즌 종료가 진짜 맞나, 거기에 관해서 일단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뭐 욕심 부리지 말라 해도 욕심 부린 분들이 대부분이란 거 알고, 저도 솔직히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예상 1도 안 했습니다. 늘 그런 분들 계셨고요. 그래가지고 설마 저거 참 위험한데 하지 말라 했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알게 모르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고, 사실 뭐 유튜브에도 많은 분들이 막 뭐 원망 댓글을 쭉 달아요. 지금 여러분들 뭐 채팅을 보니까 뭐 비트는 뭐 괜찮다라고 하는데, 뭐 미리 거의 아직까지 수익률이 지금 공식 포트 상으로는 한 130% 정도 되나요? 남아있는 게 그 정도 찍혀 있으니까 뭐 괜찮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오히려 좀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비트가 좀 더 걱정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요. 알트는 워낙 너무 많이 떨어졌긴 했지만 당장 이 정도 낙폭이 있는데 비트보다 더 떨어질 확률은 높지 않거든요. 왜냐, 비트코인은 지금 뭐 이 정도 올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시즌 종료라고 치면은 이게 남아있단 말이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비트가 더 걱정이고요. 알트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이후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요만큼 뭐 더 떨어져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대부분이 한 이쯤 되면은 거의 포기 상태이기 때문에 더 걱정도 안 됩니다. 저도 보유 알트 가지고 있는 그 비율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얘는 그래 뭐 이만큼 빠진 거 다시 초심을 가지고, 어차피 시작하기도 전에 이때 가격이랑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게 똑같잖아요 지금. 작년 11월에 알트 그 미니 불장 오기 전에 가격이 지금 그대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다시 성냥개비로 지금 탑사하는 거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이지만, 언젠가는 또 뭐 이렇게 되겠지 하고 마음 먹을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건 아니란 말이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단 말이에요. 진짜 시즌 종료 끝나고 깨지느냐 반등 나오느냐인데, 지금 살짝 깨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비트코인이 저는 더 불안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알트가 나중에 살아나려면 비트코인이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수없이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거의 마지노선을 깨고 내려와 있고, 지금 상태가 시즌 종료일 확률이 굉장히 높게 점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기술적 지표만으로 보면은 현재 상황만까지 딱 놓고 보면은 시즌 종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 터무니없진 않아요.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시즌 종료를 과연 기술적 분석만으로 설명이 다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진짜 아직 남아있는가, 지금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이라도 털고 나가는 게 맞는 건가, 우리가 지금 수익 보고 있는 걸 진짜 지금이라도 확정 짓고 나가서 피해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자고요. 일단 이번 시즌에 아무도 이 시장에서 말 안 했던 게 뭐라 그랬죠? 이 파란색 선, 주봉 60일선입니다. 주봉 60일선은 한 번도 깨지 않았어요. 상승장 동안에는. 그죠? 하락장이 딱 시작되는 시기에만 이렇게 깼습니다. 지금 현재 그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일단 시즌 종료 그 순간이 들이닥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꼭 이평선을 진짜 살짝만 깨고 뭐 내려가도 이게 진짜 끝인가, 거기에 관해서는 좀 다른 게요. 항상 보면은 예전부터도 주식시장의 큰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지금 현재가 여기 있다는 상태라고 깨진 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순간에 좀 더 빠지는 현상이 나오느냐, 이런 기술적 지표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여러분? 공포에 쩔고 무섭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도하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들어와 있던 단타 매물들 쏟아집니다. 그러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좀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잘 앞에서는 잘 지켜줬었죠. 왜? 오히려 이런 지점이 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매수 시점으로 봤어요. 지점이 왔을 때마다. 왜 그럴까요? 이때는 수많은 개미들이 끝났다 라고 하긴 했지만 뭐가 달라요? 시기적으로는 4년 사이클이 종료되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현명한 일부 그래도 멘탈이 강하고 현명한 사람들, 그리고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럴 때는 매수 시기를 보고 들어온 적이 훨씬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요럴 때마다 어떻게 시장은 또 반등되는 그런 기점을 마련을 했는데요. 지금은 뭡니까 여러분? 11월입니다 이제. 과거 사이클대로 따지면 10월 달에 빠져버릴 수도 있고 11월 12월까지 찍고 12월 1월을 찍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 시기가 이제 임박했다는 거지. 기껏 해봤자 이제 요 언저리란 말이에요. 요 언저리 끝을 봤어도. 근데 여기서 이만큼 더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시기에 이런 중요한 지지선이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단 말이죠.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시즌 종료로 봐야 되니까 안 들어가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지고, 보유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시즌 끝으로 봤으니까 반대로 매도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깨고 내려가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멤버십에서 이야기했던 게, 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폭락해서 공포에 휩싸이고 좌절하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시장을 많이 이탈했습니다. 아마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이탈이 아닐까, 그리고 가장 많은 하락이기도 했고, 심리 공포 이것도 최악의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보면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매크로 지표 이런 거 다 갖다 붙이면은 이런저런 이유가 많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만한 원인이었는가 다 따져보면은 아니에요. 일단 근데 매크로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먼저 한번 짚어보긴 하겠습니다. AI 거품 논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해요. 회의론도 부각되고, 그래서 소프트뱅크에 이어서 피터틸까지 이제 엔비디아 지분 전략 매각한 게 이런 게 밝혀지면서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렇게 난리치고 있습니다. 관련주도 많이 빠졌었어요 지난주에. 근데 이제 또 이렇게까지 되니까 또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 실적이 만약에 잘 나와도 너무 좋아도 과열 부담이 증가될 것이다, 이런 말이 또 나온다고 하네. 아니 실적 제대로 안 나오면 거품이라고 난리치고, 실적 잘 나와도 거품이라고 난리치고,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금리나 지금 많이 관심이 많잖아. 지난달까지만 해도 어땠냐고. 10월 12월 두 차례 다 인하 확률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 시장은 충격. 그래서 충격이 왔잖아요 지금. 미증시고 어쩌고 하네. 코인도 이게 영향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충격.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 어때요? 12월에 인하 한다는 분위기예요? 안 한다는 분위기예요? 안 한다는 분위기잖아. 근데 만약에 인하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오우씨 갑자기 땡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래 된다 저래 된다 의미가 없어요. 계속 지금까지 금리 인하 한다 하면서 기대감이 올랐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한다 하다가 해버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나 이게 더 좋다라고 봅니다. 나중에 하면 그게 시장 호재 충격으로 와서 또 갑자기 혹시 알아? 또 분위기 반전이 될지. 그리고 지금 내부에서도 좀 갈리죠. 윌러 이사는 이거 지금 12월 필요하다, 노동시장 약화 이거 방지하려면,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제퍼슨 부의장은 이거 지금 정치가 천천히 해야 돼, 속도 조절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좀 우유부단하게 좀 질질 끄고 있나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 뭔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지. 상황이 이까지 되니까 또 뭐야, 이런 것까지 또 티라와 이거 사무 대출이고 상관없어.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 안 좋다 하면 여기서도 떡 하나 더 저기서도 떡 하나 더 던지고 난리야 지금.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이렇게 빠졌어요. 이 충격에 코인은 원래도 안 좋았지만 이거 미국 시장까지 이러니까 더 빠지는 거야. 근데 자, 코인 시장은 왜 이토록 이렇게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만 개박살이 나고 있느냐, 지난 며칠 동안 올 들어서 진짜 15% 20% 이렇게 빠지느냐, 도대체 왜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분
많을 텐데 표면적 이유는 뭐 갖다 붙이는 거 많죠. 근데 저는 아까 그 설명드렸다시피 그걸 봐요. 시즌 종료 시점 임박 이게 겹치는 시기였어. 시즌 종료 시점과 겹치는 시기였다 지금이. 거기에서 지금 더 좋아질 게 안 나오고 있다. 금리 인하도 그렇고 유동성 공급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지금 안 좋은 게 계속 나오고 있지. 코인 시장에 좋은 게 지금 하나도 더 플러스가 되는 게 없다. 과거에는 특정 이평선들 지지받고 나름 강세장 유지 또는 불장 유지 시즌 유지라는 지표들이 이런 거 다 맞았단 말이야. 왜? 요때마다 반등 주고 올라갔으니까. 근데 지금은 왜 그 반등 중요한 부분을 깼냐? 요거하고 겹쳐서 그래요. 시즌 종료 시즌. 무섭단 말이지. 시즌 종료에 대한 두려움은요, 여러분. 코인 시장에서 제일 큰 두려움입니다. 상패 다음으로 두려움이야, 두려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더 무너졌다. 그래서 코인 시장이 계속 더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다른 이유 100가지를 갖다 붙여도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시즌 종료하고 겹치는 상황에서 좋은 거 없이 하락하니까 진짜 끝났다라는 분위기와 공포가 휩쓸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지금 패닉 상태에 와 있고 그렇다 보니까 버티던 사람들조차도 물량을 던지고 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빠지고 있다. 그게 일부 고래들도 그 과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가 있어요. 이게 어떤 뭐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기관과 고래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왜? 워낙 싸게 많이 들고 있는 그 고래들이 많아요. 근데 기관들 비싸게 많이 살려다 보니까 뭐가 없어? 옷가네가 없잖아. 돈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자금이 지금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 유동성이 그래서 딸린다는 거야. 제가 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럼 얘를 다 받아서 돌려서 개미한테 팔아쳐보게 되는데 지금 고래들 물량이 지금 기관들 다 못 받아주고 있는 거야. 왜? 유동성이 없으니까 돈이 모자란다 이거예요. 지금 시중 자금 안 풀렸잖아. 지금 더 풀려야 되는데 왜? 돈은 풀렸다라고 하고 뭐 M2는 지금 사상 최대로 풀렸다라고 하는데 왜 돈이 안 돈다는 이야기가 많을까요? 단기자금 다 레포부터 시장부터 해가지고 지금 다 꼬여있고 미국도 셧다운 때문에 지금 자금 묶여있는 거 안 풀리는 것도 많고 금리도 지금 인하가 늦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참 문제가 됐단 말이야. 이 싸움에서 지금 기관이 이겨줘야 얘네들이 확 올려가지고 나중에 개미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러면서 거품이 많이 생기는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왜? 근데 얘네들 입장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래라 쳐. 옛날부터 진짜 모든 풍파를 다 이겨낸 사람들이야 얘네들. 우리가 욕할 수만 없어요. 거의 이 바닥 멘탈로는 최고야 그냥. 얘네들 그래서 이제 이제 좀 이거 팔면 내 진짜 남은 인생 떵떵거리면서 여유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리고 고래들이 시즌, 사이클 이거 제일 많이 겪어본 실제 체험자야. 근데 뭘 제일 무서워하겠어? 얘네들도요 이제 시즌 종료가 지났을 때마다 자산이 푹 줄어들어서 3, 4년 처물려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시즌 종료? 무서워하는 거야. 이제 무서워하는 거야. 어떻게 돼? 하는 거지. 근데 기관이 지금 다 받아야 되는데 스트래티지가 뭐 8,000개 뭐 또 받아내고 있지만 쉬워요 이게. 고래들 알게 모르는 고래도 엄청 많은데 근데 이것도 저는 다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돈이 적절한 시기에 다 풀렸어. 그리고 뭐 AI 거품론이고 뭐고 뭐 다 없어지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증시 분위기가 바뀌었다 쳐. 그러면 뭐가 남아있냐? 여러분 개미들이 무섭습니다. 개미들의 이 욕망 무서워요. 버텨내고 기관이 다 받아내고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럼 다시 그런 장이 오는 거지. 근데 지금 뭔가 하나 난 게 지금 고래들도 모두가 단합되진 않잖아요. 1번 고래도 있고 2번 고래도 있고 3번 고래도 있고 뭐 5번 10몇 번 고래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눈치 보기 아니야. 눈치 게임 해요 안 해요? 근데 좀 현명한 고래가 있었어. 3번 고래가 졸라 현명하단 말이야. 지금 더 이상 우리가 팔면은 안 되겠는데 야 이거 우리 쌀 우리가 까가 먹는 거야. 야 1번 6번 8번 지금 너가 너무 많이 파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러면 임마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도 같이 내려가잖아. 그만 팔고 있어. 야 좀 더 사. 안 되겠어. 야 나중에 좀 올려놓고 좀 나중에 팔아 임마. 살려놓고 나중에 팔아야 되겠어. 지금 너무 많이 팔았어 너가. 이런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요? 있어. 지금 1000BTC 이상 고래 지갑에서는 오히려 뭐가 들어오고 있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요런 온체인 지표도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일단 CME 비트코인 마지막 갭 완전 해소됐다. 이게 뭐냐 이게? 한번 봅시다. 얼마 전에 제가 요 갭 채우러 내려가서 찝찝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려왔잖아. 근데 이게 뭐야 이거? 이게 여기 있죠? 이야 이거 굳이 또 채우러 내려왔다네. 어이가 없었어 진짜. 그죠? 그래서 지금 요거 채웠다 이거예요. 이거 채웠어. 자 요런 걸 또 채웠다. 이게 뭐야 이게 찝찝했잖아. 이것도 과거에 찝찝했던 사람이 있었겠지. 요것도 찝찝했을 테고. 요때 찝찝했던 사람들 기다렸다가 메꿨네? 이제 들어가도 되겠지.
들어가자 하는 사람도 있겠어 없겠어요? 있어. 단타쟁이들 중에서는 있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좀 말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졌다가 살짝 뭐 말아 올리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거 뭐 이게 뭐 반등의 시서망이고 계속 도를 것의 신호고 이렇게는 보지 마십시오. 아직까지는 섣불러요. 아무튼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지금 이때 잔고, 지금의 잔고, 사실상 우리가 이럴 때 그냥 보유했을 때 잔고가 계속 불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쭉 빠져버린 거야. 내 돈 마이너스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지. 네, 맞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했어도 견딜만 할 거예요. 힘들긴 하죠. 여기서 이만큼 빠졌는데 힘 안 들면 그게 정상이야. 여기서 이만큼 뺐는데 어떤 사람이 안 힘들고 짜증 안 날 수가 있겠어. 근데 이걸로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못 견디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그러면 더 죽어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경우는 뭐야?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했던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의 몰빵, 빚, 영끌, 롱쇼. 그래서 이거 비트코인 마지막 갭 환전해서 피델리티에서 솔라나 ETF 상장에 임박했다고 하네요. 지금 뭐 이거 누가 사주나? 근데 미리 시장을 좀 끌어올려 놓고 이런 걸 팔아야 잘 팔리지, 그죠? 해외 디지털 자산 보유 추적 및 과세 법안 검토. 과세 이야기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한번 안 짚고 갈 수가 없는데요. 자, 생각해보자. 지금 시장을 여러분 탈사이클 없이 만약에 지금 원래 확 올려봐, 팔려고 대기했던 사람들 다 팔겠어 안 팔겠어요? 우리도 팔려고 했잖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불장 끝에 그냥 다 팔릴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 세금 없는 이익이 다 발생돼서 나가 떨어진단 말이지. 맞잖아요. 그 수많은 자금들이 세금 한 푼 안 내고 그냥 다 우와 개인한테 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지금 올리기 전에 이거 다 만들어 놔야 된다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보면은 아니 오르는 거는 뭐 두 자릿수 오른쪽은 요때 딱 한 번 있네. 원래 2월하고 지금 11월하고 딱 10몇 프로씩 이렇게 지금 빠지네요.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좋은 건 하나도 안 따라가면서 지금 나쁜 것만 다 따라가고 있어. 답답해 그죠? 이러니까 솔직히 개미들이 더 열받는 거야. 이것도 맨날 월별 지표로 보고 뭐 와 우리 많이 했잖아. 불장 때는 이렇게 갔고 이때도 그렇고 매달 단 오르고 다 했었는데 그냥 싸그리 소용없는 거였어. 그냥 2021년도 보면은 그래도 이 10옥토버라도 있었잖아. 그러다 이렇게 됐고 2017년도는 다 팔았잖아. 지금 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여기 파란색 하나 좀 안 되겠니? 시원하게 46% 38% 안 되겠니? 진짜 이 희망마저도 내가 버려야 되겠니? 시장이 이래 무너지면 의미 없습니다. 이거 이 현물 ETF도 보면은 이렇게 나가다가 지난주네요, 그죠?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지금 많이 빠져나갔어요. 이거 이 정도면 진짜 패닉입니다. 뭐 현물 ETF 생기고 제일 많이 빠져나갔잖아. 지금 전부 공포에 휩싸여서 너도 나도 뭐 한다? 도망쳐 하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좀 진정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참 도미노스로 왜 이렇게 빠졌지? 이래 생각하겠죠. 자, 근데 알트는 워낙 이전부터 많이 빠져 있으니까 뭐 더 빠질 게 없어. 이미 지쳐 나가 떨어진 사람들 다 나가 떨어졌어. 알트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제 뭐 끝까지 갈 사람만 남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알트가 이제 더 많이 빠지지는 않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비트 낙폭만큼은 안 따라가고. 옛날에는 비트 이만큼 떨어졌으면 알트 지금 더 개박살 났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비트가 낙폭이 더 크단 말이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미넌스가 이렇게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봤자 종합적으로는 니 빠지고 내 빠지고 빠진 건 다 똑같은데 뭐가 중요하나 의미 있나 싶어요. 그래도 뭐 도미넌스만 빠졌으니까 이거 설명하자면 알트보다 비트가 폭이 더 많이 빠졌다. 털리는 사람 다 털렸다고 봐야지. 뭐 알트 진짜 뭐 냉정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요거 알트 물린 사람들 지금이라도 팔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없다 셈치고 그냥 놔둘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시즌 종료됐다. 알트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팔아야 되겠어. 지금이라도 팔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미 털린 사람 다 털렸다고 보는데. 이거는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뿐만 아니라 바깥에 알트 물린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잔고 찍혀 있는 게 뭐 옛날에 1000만원치 샀다 칩시다. 지금 마이너스 막 90 몇 프로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얼마 돼 있어? 1000만원이 50만원에서 100만원 된 건데 이거라도 팔아서 건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지. 나 같으면 이 정도까지 하러 가면 아이씨 몰라. 나중에 뭐 혹시 알아? 4년 뒤에 또 미친 척하고 10배 갈지? 그럼 회복은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더 많을 것 같아. 괜히 여기서 뭐
안돼 이거라도 살려야 돼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떨어져 나간 사람 다 나갔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친 척하고 그걸 또 4년 동안 다시 월급 받으면 꼬박꼬박 샀다 쳐. 그래 10배 갔어. 그런 부자 케이스 된 사람들은 있단 거지. 시즌이 끝났다고 50에서 100만 원이라도 건지고 나가서 다시 4년 뒤에 또 뭐 다시 들어가야지 하는 사람보다 그냥 4년 처음 울려 있으면서 에이씨 몰라 끝까지 한번 모아보자 에이 단가나 내려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버는 상황이 많았다. 원래 부자 되는 사람들 항상 오잖아. 주식이든 코인이든 새로운 자산이 부각될 때 부자 되는 사람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5년 10년 들고 갔던 사람들 진짜 다 부자 된 거예요. 지금 고래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1년에 12번 더 힘들다 죽고 싶다 시즌 끝났다 힘들어 죽겠다 멘탈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10,000원에 10년 전에 줬던들 지금까지 들고 있었을 것 같아요. 택도 없어. 부자 못 될 사람은 결국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멘탈하고 물도 오고 이런 거 이야기했던 게 그렇게 1년 동안 떠들어대도 안 되는 거예요. 요만큼 하락해버리면 그냥 다 죽어. 그냥 다 욕하고요. 다 새끼 소새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저를 옛날부터 뭐 가지고 있어서 오래 버텼는 사람 중에 본인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들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소액으로 뭐 얼마 샀는데 10년 들고 갔어요 이런 거 할 수 있지. 근데 본인이 진짜 감당하기 좀 어려운 만큼 비중을 실었다 칩시다. 비중을 실어서 그 정도 오랜 기간 버틸 수 있는 사람, 이 변동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 지금도 이 말하면 또 욕하겠지. 미쳤냐 알트 같은 걸 왜 하냐 뭐 난리칠 거예요. 뭐 알트를 왜 버티겠냐 뭐 난리치겠지. 두둑하게 달릴 겁니다. 또 됐고. 근데 그 시기가 늘 뭐 몇 달 지났어 봐요. 어떻게 됐나. 그래 비트 진짜 시즌 종료일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나는 비트가 오히려 걱정이지. 알트는 이미 끝났다며. 끝났는 거 왜 걱정해. 끝이면은 뭐야 시작해야지 새로. 맞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지금보다는 나은 일만 남았는데 뭐하러 여기서 손절하고 팔고 난리치잔 말이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뭐 들고 있으니까 과정상 그렇지 못하면 후회되지. 그런데요 뭐 지금 계속 그거 못했다고 계속 후회만 하고 있을 거야. 상황은 닥쳤는데 우리가 예상한 대로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줄 때까지 알트도 이렇게 따라올 거라 예상했잖아. 근데 안 따라왔잖아요. 저는 비트가 살아야 알트가 산다라는 입장인데 자 비트 끝났어. 그럼 알트가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없는 거지. 비트 끝나면 알트도 없는 거지. 그럼 뭐야 비트 다 끝나고 다시 시작할 때 알트 다시 시작할까요? 안 할까요? 확률이 진짜 하나도 없겠어?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던 탈사이클 시즌 종료층들 맨날 사이클 바뀌었다 그랬잖아. 그러면 탈사이클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2026년도 탈사이클 됐으면은 시즌 종료돼가지고 이렇게 될 확률이 높을까요? 탈사이클 됐으니까 뭐 횡보를 하던가 올라갔다 또 떨어져서 또 올라가던가 아니면 떨어지는 척하고 올라가던가 뭐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하잖아. 시즌 종료보다는 탈사이클이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나는 오히려 이거 좋겠는데. 만약에 탈사이클이면 좋겠어. 여기서 지금 뭐 종료도 아니다 지금 갑론을박 말 많잖아요. 탈사이클 되면 좋지. 왜? 시즌 종료면 떨어지는 거 확실한데 탈사이클 되면 여기서 뭐 횡보를 하든 덜 떨어지고 올라가든 뭐 종료보단 나을 거 아니야. 종료보다. 아니에요?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딱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희망 회로가 아니고요. 그냥 현실이 닥쳤잖아. 닥친 현실에서 뭐가 현명한 결정이냐 이거지. 여러분들처럼 여기서 너도 나도 다 팔고 OX 게임 하는데 뭐 앞뒤 구분도 안 하고 난 모르겠으니까 X로 우르르 몰려가는 이런 상황처럼 저는 그렇게 안 해요. 투자를. 닥쳤으면은 뭐가 현실적으로 올바른 판단인지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코로나 때도 탈사이클 아니었나요? 그때는 그래도 다음 사이클 시작하기 전에 그런 하락이 있어서 좀 나았죠. 이때잖아요. 이때 시즌 시작 전이니까 오히려 더 땡큐지 이런 거 뭐. 지금은 근데 시즌 종료 시기하고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불안한 거, 더 불안한 거야. 근데요, 이때도 뭐 안 불안한 줄. 이 시즌 종료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개 난리 쳤잖아. 코로나라고. 다 더 죽는다고 난리 쳤어. 그럼 한번 생각해봐. 아까 제가 왜 그런 예를 들었는지. 시즌 종료가 됐어. 지가 빠져봤자 뭐 지금 당장 갖고 있는 체감은 와 여기서 요만큼 빠졌으니까 나 죽는다 하겠지. 요거 빠졌는데도 이때 실질적으로는 다 죽어 나가 떨어진다라고 비트코인 끝났다 이라고. 아니 이미 끝났는데 또 끝났대. 여기서도 그랬어요. 여기서 계속 끝났대. 아 뭘 도대체 얼마나 끝나요? 진짜 끝나는 거야. 시즌 종료. 여기서도 시즌 종료. 여기서도 시즌 종료. 여기서도 시즌 종료. 여기서도 시즌 종료. 시즌 종료는 이미 끝났다며.
그럼 다시 시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자, 비트코인 시즌 종료. 난 무서워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 진짜 시즌 종료라면 요 정도 선까지 떨어지겠지. 8천에서 1억. 그럼 알트 한번 볼까요? 뭐 도지 한번 봅시다. 그래, 대표적인 거. 항상 있지. 시즌 종료, 시즌 종료, 시즌 종료. 여기서 이만큼은 더 빠지겠지. 근데 이런 고점에 사는 사람들, 뭐 진짜 저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자, 요런데 뭐 모아가는 사람들 시즌 종료됐다 쳐. 그럼 자, 여기서 여기까지 빠지면 뭐예요? 이것도 반토막이야. 앞서 여기 다 둘러보면 어떻게 돼요? 요거 반토막 될 확률 보고 계속 더 모아가는 사람하고, 시즌 종료 끝인데 뭐 더 빠지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하고 뭐가 더 낫겠어요? 이미 종료됐잖아. 다 끝났잖아. 여러분들 종료라며, 알트는 끝이라며 없다며. 그러면 그냥 손절하고 여기서 나가던가, 아니면은 끝이 아니라는 사람은 끝까지 모아 가보겠다는 사람들은 뭐 반토막이 더 나눠도 다다리 뭐 모아가는 사람 모아갈 거 아니에요? 못하겠지 여러분들은. 왜? 이미 물려있고 당장 도망치고 싶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비중을 넣어가지고 맨날 무섭고 공포에 떨고 좌절하고 빚내서 와가지고 후회하고 이러니까 안되지. 반감기가 있는데 탈사이클이 되냐고요? 될 수 있죠. 솔직히 시장 돈으로 밀어붙이는 데는 장사 없습니다. 반감기고 뭐고. 작년 11월에 이것도 사이클하고 안 맞잖아. 탈사이클 맞잖아요. 항상 마지막에 지금쯤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왜 작년 11월에 이렇게 갔냔 말이지. 그것도 오래 유지되지도 않았어요. 한 달 반짝 그냥 그러니까 여태 기대감을 줬으니까, 와 그럼 진짜 불장 오면 이제 작살 나겠네. 근데 이렇게 됐어. 1년 동안 시작도 안 한 가격이라니까 똑같아요. 다른 알트들도 대부분 다 똑같아요. 지금 모든 알트, 니 알트 내 알트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도 있겠지. 진짜 회사가 좋아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남한테 들어서 간 것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산 것도 있고 이럴 건데요. 아직까지 이 시장이 의미 없게 돼버렸어요. 대부분 알트들이 니 거 내 거 상관이 없어. 뭐 어떡하겠어.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좋다고 곤란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사는 알트라고 뭐 크게 달라지겠냐 이 상황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다 뭐가 좋고 그 이유를 가진 그 알트는 올라야지. 근데 이 시장 자체가 지금 미성숙해가지고 모든 알트가 다 꼬라박았는데 흙 속에 진주를 찾았었는데 다 똑같이 떨어지면 이거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니 알트 내 알트 그 의미가 없어요. 시장 자체가 그냥 죽어버렸어. 자세하게 이성적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멤버십에서 따로 이야기 말씀드렸고, 요 부분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기간 동안 지켜보고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쯤 되면은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크립토펀트 대표 주기영 대표, 자 유동성 회복 시 BTC의 긍정적, 이거 모르는 사람 없다니까. 그러네. 회복이 되는 게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지. 알트코인은 글쎄 뭐 다 똑같아. 이거 우리도 생각 똑같아요. 알트코인 글쎄지 뭐 이렇게 빠졌는데. 금리 인하 또는 유사한 완화적 통화 정책이 실시된다면 유동성이 다시 ETF로 몰려들 수 있다. 그렇죠. 이거 뭐 이렇게 생각 안 한 사람 없죠. 최대 수혜자는 BTC가 될 거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알트는 모른다 이런 이야기인데, 현재 달러 유동성이 둔화되고 BTC 유입이 감소한다. 부정적 요소가 남아있다. 6개월간 BTC 유입이 중단되거나 유출로 전환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이지? 될 수도 있지. 아무튼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의 주 대표조차도 알트코인은 글쎄, 업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알트는 글쎄, 마켓 메이커들조차도 알트는 글쎄, 개미는 당연히 알트는 안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끝일까요? 그럼 또 끝이지. 또 뭐 희망 버려라 또 난리치겠죠. 근데 제가 아까 설명 다 드렸잖아. 이미 끝났었어. 시작도 안 하고 끝난 자리로 왔다고. 그럼 지금이라도 파는 게 맞나? 자, 그래도 뭐 주기영 대표 한마디 더 했네요. 최근 하락세는 고래들 간의 손바뀜 현상. 이건 아까 저도 말씀드렸죠. 이런 손바뀜이 지금 실패한 상황으로 보는 거죠. 저는 좀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고래 형님들이 지금 너무 많이 팔았어.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잠깐 좀 수정이 필요한 때다. 고래 형님들 제가 부탁 드릴게요. 잠깐만 좀 숨 좀 죽이고 계세요 좀. 이번 하락세는 장기 보유자들 사이에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일 뿐. 너무 장담하는데. 근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전통 금융 플레이어, 제가 아까 기관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이 전통 금융 플레이어로 표현했죠. 물량을 떠넘기고 있고 이걸 또 장기 보유할 거다. 그래, 주대표 올 초에 비트코인 끝났다, 불장 끝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더 올랐잖아. 그때 왜 그렇게 판단했냐? 고래들이 대량 매도에 나섰기 때문이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 구조가 바뀌었다라고 하네요. 스트래티지, 현물 ETF 등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오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펀드, 국고채, 연기금 등
더 큰 유동성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이 작동하지 않을 때까지 사이클 이론은 먹히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한번 틀렸던 분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그죠? 근데 저 두 가지를 답을 일단 기술적 지표 맞습니다. 사이클의 종료의 신호가 떴어요. 그거는 인정. 자, 그리고 이 전반적인 뭐 유동성 문제는 또 달라요. 왜? 아무리 차트가 깨지고 어떤 특정 지지선이 깨졌다 한들 그거에는 장사 없거든. 그래서 막 어떤 작업이 엄청 풀려 갑자기 유입되기라도 한다면 바뀌는 거지. 그래서 또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도 나름 일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하락의 징조가 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사이클은 이미 탈사이클이 됐다, 상황이 바뀌었다, 내년에 신영역으로 뭐 올라갈 것이다, 완전 탈바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주장하는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이클이 종료되는 것보다는 탈사이클 되는 게 우리 쪽에서 좋은 거긴 해. 차라리 지금 이게 희망적인 거란 말이지. 왜? 알트 이미 탈사이클 됐잖아요. 시작도 안 했고. 그러니까 이 탈사이클 되고 비트코인도 지금 다 끝났다고 하는데 차라리 탈사이클이면 내년에 또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 양쪽 다 따져봐요. 뭐가 맞나. 한쪽만 계속 보고 끝났다, 우울하다, 좌절하다, 무섭다, 도망치자 이러지 말고 양쪽 다 대입했을 때 뭐가 유리한지 이걸 판단해야지. 판단을 냉정하게. 어쨌든 상황은 닥친 거고, 닥친 상황에서 맨날 후회하고 겁먹고 무서워하고 내동매매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게 더 현명한 판단인지 결정을 하고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다들 지금 어쩔 줄 모르고 하고 계실 거예요. 유튜브로 이거 보는 분들도.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돼? 진짜 딱 이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뭔지 알아요? 자, 모르는 질문이 나왔어. OX 게임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고! 했는데 여기 100명 있고 여기 5명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정답이 없잖아. 모르는 정답인데도 이렇게 갈리면 사람들 대부분 일로 간단 말이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다수가 있는 곳으로 그냥 가는 상황이야. 이게 있잖아요. 시장 상황이 변하더라도 기존 전략 변함이 없다. 아씨, 꿀떡심장. 지금 어쨌든 사고 있다는데 다 끝났다는데 계속 사는 인간들은 뭐지 도대체? 뭐 어떤 뚝심과 심장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이크 세일러 이번에 지금 8,100개인가 이 정도 샀잖아요. 베타플랜이 또 더 샀대. 지금 중요 이평선 다 깨고 내려왔는데 다들 시즌 종료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 시즌 종료 사이클 4년 주기 사이클 몰라서 일하고 있을까요? 사실 저도 사이클 보고 투자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을 그래도 좀 깎아 먹더라도 마지막 확인은 해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사이클 종료에 저도 이론이 맞다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일변에 흔들림 없이 그냥 계속 그냥 사이클하고 상관없이 그냥 계속 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더 중요한 건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내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야. 다 훨씬 사회적으로도 명성이 있고 부자잖아요. 상대도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 이것도 희망 아니겠어요? 우리보다 돈 많은 부자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 자, 그리고 톰니 한동안 또 뭐 시장을 이끈다고 또 주목 받았지 않습니까? 자, 이번 주 바닥 현상 전망한다. 시장 피로감은 극심하다. 톰니가 비트코인이 주중에 저점을 형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대규모 청산 이후에 여전히 불안정하고 금리 인하가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데 하방 압력은 계속 내려오고 있다. 동시에 피로감도 더 쌓이고 이거 힘들다. 하지만 이번 주 안에는 저점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뭐 톱니도 뭐 이 바닥에서는 뭐 묵은지잖아. 진짜 그렇게 되길 한번 바라봅시다. 자, 그래서 이게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고래 뭐 손바뀜이 되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최소 1000BTC를 보유한 NTT 수가 1436개로 증가했다고 하네요. 이 집단의 수는 트럼프 대선 성공 이후 1500개 이상으로 증가했다가 원래 1300개로 감소했다. 1000에서 10,000BTC 보유 주체들은 완만한 매집세를 보이고 있다. 100에서 1000BTC 홀더는 1BTC 미만 홀더의 매집세가 가장 강력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고래들끼리도 이제 지그끼리도 이제 뭔가 좀 이상한 걸 느낀 거야. 야, 3번 고래 임마, 니 지금 너 빨리 팔고 있어 임마. 좀 늦춰. 그런 게 있는 거지. 왜? 다 안 팔았잖아요. 고래들 물량 많이 갖고 있다고 하지. 주끼리 계속 팔고 더 떨어지잖아요. 지살 깎아먹게 된다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마인도 5.4만 이더리움을 또 추매했고요. 스트래티지는 나오네요. 8000BTC. 그리고 손실 상태 단기 보유자 BTC 물량이 FTX 사태 이후 최대라고 합니다. 자, 우리 FTX 한번 떠올려봅시다. FTX 지나고 어떻게 됐죠? 최저점이었는데 FTX 사태 터졌을 때. 아무튼 그런 상태가 이때 이후로 최대라고 하네요. 물론 지금은 최저점은 아니지만 단기 저점일 가능성도 아직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요쯤에서 또 채팅 한번 좀 보고 넘어갈까요? 오늘은
거는 무엇보다 좀 소통도 좀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저게 맞습니다. 헷갈릴 때는 일단 지켜보는 게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헷갈린다고 막 내동매매 해가지고 공포에 휩쓸려서 매도하면 항상 후회되더라고요. 더 빠져도 확인해보고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진짜 냉정하게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막 마이클 세일러나 막 비트마인 이런 회사들이 계속 아직도 사는 거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돈 많고 더 현명하고 더 부자인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한다라는 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 않나라고 한번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난 맞았으면 좋겠어. 왜 지금 또 조롱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나는 그게 정말 웃겨요. 시즌 종료충들 있잖아. 얘네들은 작년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시즌 종료되고 끝났다 이지랄 해댔거든요. 근데 자 이제 한 달 맞아 떨어진 거잖아. 11월달 만약에 이게 만약에 시즌 종료되면 이제 요거 3년 동안 주구장창 이야기하다가 이거 한 번 맞아 떨어진 거 가지고 또 우겁게 어슬거리고 난리칠 거 아니야. 근데 봐, 이 기간 동안 스트레티지나 이런 회사들은 비트 계속 모았단 말이야. 이때도 또 모았단 말이야. 어떻게 생각해요 도대체? 누가 맞았냐는 거야. 얘네들은 돈 하나도 못 벌었잖아요 어쨌든. 근데 주구장창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은 돈은 벌었다 이거지. 그래서 끝까지 가보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근데 결국은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다 이거지. 다른 뭐 코인 유튜버들한테는 악플이 안 달리는데 왜 쟤한테만 달리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제가 그런 댓글도 그냥 놔둬요. 많이 놔둡니다. 많이. 전부 다 삭제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많이 놔둡니다 그냥. 제가 댓글 삭제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지속적으로 비난 조롱을 10회 이상 한 자, 그리고 달 이야기 했는데 손가락만 가지고 계속 댓글 다는 사람, 그리고 멤버십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지만의 생각으로 판단해 놓고 그걸 사실인 양 댓글 다는 사람, 이런 것들입니다. 그냥 주동 못생겼다, 주동 똑같은 소리만 한다 이런 거 그냥 놔두는 거예요. 몇 번 안 단 사람들은 그냥 놔둬요. 근데 이거 한 번씩 저도 빡 떨면 이게 10회 이상인지 5회 이상인지는 좀 헷갈려. 그래서 신규 상장 너무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주식도 그렇고요.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신규 상장 시켜가지고 돈은 뭐 분산시키니까. 근데 걔네들은 근데 안 할 수가 없어. 네, 왜? 그거 한탕 헤쳐먹는 돈이 나중에 보유해서 기존에 있는 종목 투자해서 들고 가는 것보다 훨씬 돈이 되니까. 왜냐하면 신규 상장하면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상장하기 전까지는 뭐야 가치가 제로예요. 빵원. 상장해버리면 시초가 형성되자마자 바로 시총이 정해지잖아요. 빵원이었던 게 시총 막 1000원, 1000억, 1조 막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거래소 입장에서도 얘네들 이게 거래 막 발생되는데 이게 자본의 순리 어쩔 수 없어. 돈 보고 따라가는 거야. 돈 보고 따라가는 거. 물론 우리는 싫지. 짜증나고 계속 신규상장 해드니까. 그렇죠. 돈 풀기 이제 시작 시점인데, 물론 그렇으면 지금 유동성 자체가 야 M2가 그렇게 많이 풀렸다는데 왜 유동성이 없다고 코인이 안 오느냐 라고 하는 이유가 일단 주식장으로 돈이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다 몰리면 뭐 이쪽도 올라가겠지. 하지만 지금은 주식 쪽으로 더 많이 쏠려있는 상태고, 코인도 작년 생각해봐요. 덩어리가 커졌다니까. 비트코인이 시총이 2배 넘게 커졌어요. 그러면 2배 더 자금이 더 필요한 거야. 시장을 더 끌어올리려면. 아 맞다. 그리고 금리 이거 일본도 이제 뭐 돈 푼다는 이야기 있죠. 일본, 중국, 미국 전부 다 돈 이제 또 푼다는 이야기가 슬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희망을 걸어봐야 된다. 조동님 이더도 너무 적게 오르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더 아직까지 이대로 만약에 불장 끝났다고 그러면은 지난 사이클만큼도 안 가고 끝났다는 건데, 이더는 이제 뭐 2021년 사이클보다 좋아진 게 하나도 없이 끝나는 거잖아요. 조동님 알트가 끝이 아니라면 비트도 더 쏘아줘야 한다는 건데, 이더도 그렇고. 아니 그거하고는 또 별개 다른 문제죠. 비트가 끝이 안 나는데 알트는 이미 끝났잖아. 시작 안 했잖아. 그럼에도 서로가 이제 그거예요. 계속 삑삑 도는 거야. 뭔가 결론이 없는 거예요. 닭이냐 달걀이냐. 알트가 불장이 안 하는데 끝났어. 그러면 비트가 끝난 거냐? 비트가 지금 끝인데 알트가 시작도 안 했는데 끝이냐? 뭐 이런 거예요. 계속 돌고 도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미 알트는 탈 패턴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도 억울하죠. 왜? 진짜 코인 시장이, 알트 시장이 진짜, 제가 2017년부터 알트 봐왔다 했잖아요. 이때부터 진짜 제대로 되고 실제로 사용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많아 했거든요. 자, 2021년도에도 이거 된다 했어요. 실사용. 여러 가지들이 실사용되면서 세상이 변화한다 했거든요. 지금 2025년이잖아. 된 게 뭐 있냐 이거지. 뭐가 있어요 지금. 알트들이 꿈꿔왔던 그런 어떤 실사용들이 되는 게 뭐가 있냐고. 없잖아요. 제대로 된 건 없잖아요. 거의 10년이 다 돼갈 동안.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미국에서 여건을 이제 제대로 만들었다. 그동안 규제가 너무 많다가 이제 미국에서 어떤 규제들 만들고 풀어주고 진행하는 것들이 이제 물꼬를 틀기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걸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더 희망을 버릴 수 없는 거야. 계속 막아왔다가 이제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진짜 좀 될라나 싶었던 거지. 그런데 이대로 알트들이 다 끝이라고? 이 오랜 기간 동안 그런 프로젝트들이 다 잠겨서 못하고 있다가 2025년 올해 이제 풀어줘서 제대로 하겠다는데 시즌 종료되고 끝이라고? 알트 이제 끝이라고? 답답한 거죠. 그러면 그 보면 정말 뭐 인생이 계획대로 그렇게 착착착착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저도 분명히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게 당장 지금이라고는 생각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나는 12월 1월 받고 11월에 지가 빠져봤자 이 정도에서 끝나겠지 했는데 이게 더 빠져버렸어. 그래서 이게 변수가 되긴 했어요. 저는 10월부터는 완만하게 회복했다가 정점을 찍는 시나리오가 제일 확률이 높다고 봤는데, 회복 안 되다가 오히려 생각 이하로 하락을 해버렸어. 그것도 모두가 모든 지표들이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과열도 없었어. 뭐 다른 요건이 없었어. 공식적으로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리꽂는 거예요. 금리? 뭐 작년은 안 그랬나? 언제는 금리 뭐 인하 기대감 없어졌다고 뭐 떨어진 적 없어요? 다 있었다고. 이게 문제는 아니라니까. 시장 불장 끝날 정도의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금리 이런 거는. 셧다운? 언제는 없었나? 이런 게 그렇게 문제가 아니에요. 코인 시장에서 이런 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니까. 주식 시장조차도 이렇게 낙폭이 안 크고 다 넘어간 걸. 왜 비록 코인 시장만 주식시장이 겪은 매크로톡 지표에 의한 영향보다 더 크게 내려가는 것인가? 이건 뭐 설명이 안 돼요. 뭔가로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된다고 뭐 힘든 건 어쩔 수 없냐. 왜냐하면은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겪어보지 못한 것이 오면은 헷갈려요. 일단 비트코인은 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겪어본 장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았어. 수익률이 그래 뭐 조금 줄어들고 더 늘어나고 이 차이지. 비트코인은 그게 없어요. 뭐 시즌 종료되더라도 그래 지금 종료 선언하고 나와도 수익이야. 아무 상관없어. 근데 저 알트는 겪어보지 못했던 게 뭐냐면 이런 적이 없었어요. 왜? 비트를 안 따라가고 이더를 안 따라가고 뭐 주기로만 그냥 1년 내내 떨어졌는데 설명이 안 되는데 이거 뭐 이렇게 불신이 온 장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사이클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는 왜 희망을 못 버리느냐. 다 외면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진리. 결국 그런 거 끝까지 묵묵히 버텼던 사람들이 다들 부자 안 됐습니까? 예전에 뭐 엔비디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엔비디아 예전에 그렇게 좋은 주식이었습니까? 다? 얘는 뭐 반토막 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봐요. 솔라나 이런 것들 한번 봐봐요. 지금 그렇게 좋아하죠. 솔라나 FTX 사태 때 얼마 갔습니까? 10,000원 찍었어요. 근데 결국 또 30배 왔잖아. 근데 지금에 와서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을 사서 뭐 5배, 10배 갈 수 있는 확률, 그게 쉽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모두가 알트 욕하니까 그럼 알트는 뭐 그럴 확률이 존재하냐라고 하지만 과거에 알트가 보여줬던 그 퍼포먼스가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뭐 1000년 만년 뭐 안 가고 알트 죽으면은 이더고 뭐 솔라나고 다 죽는 건데, 결국은 뭐 내년이든 다음 사이클이든 뭐 한 번은 어떻게든 뭐 작년 11월처럼 한번 5배 10배 가는 장 한 번은 오겠지. 잘 모아오면 그거라도 희망 가지는 거지 뭐. 근데 지금 여러분 봐요. 떨어졌을 때 매도하면 뭐예요? 손실 확정이잖아. 근데 보유하고 있으면은 손실 확정은 아닌데 잔고 때문에 그래 힘든 거잖아. 잔고 때문에. 왜?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게 자꾸 이 가격에 보이니까 내 돈이 이만큼 줄어든 것 같으니까. 근데 지지난주인가 보면은 파일코인 같은 거 있잖아요. 하루 만에 100% 갔잖아. 그런 일이 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이것도 뭐 물론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는데 확률로 보면은 어차피 우리가 투자한 알트의 확률이란 건 뭐예요? 그런 확률로 들어간 거야. 그런 확률로. 아니면 비트 다 하려고 했잖아. 아니면 비트를 다 했어야지. 왜 우리가 일부를 덜어내서 알트를 했겠어요. 그런 대박이 있을 확률이 적긴 하지만 우리는 노려보겠다고, 인간의 욕망을 일부라도 한번 채워보겠다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솔직해집시다. 우리 나조차도 그랬고 거기에 도전을 한 거예요. 우리는 욕심에 베팅을 한 거지.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지. 지금 근데 과정이잖아. 과정 중에는 당연히 또 냉정하게 봐야 되고, 그럼 과정과 이런 과정에 냉정하게 보았는데도 결과가 안 좋아.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판단을 해야 되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란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 여러모로 힘들고 심란하고 그런 거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만이 겪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왜 제가 뭐 그런 댓글로 문매를 받고 욕먹어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 사전에 다 어차피 전제조건을 달고 시작했는 거고, 저조차도 보유자입니다. 나도 내가 그렇게 판단했고 나도 손실 보고 있어요. 힘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도 안 해놓고 씨부리고 있는 인간들보다는 저는 100배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욕은 내가 졸라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게 가격만 보고 그냥 맨날 그렇게 지랄하는 사람들은 5만 대 다 갔어도 다 난리칩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날은 이런 분위기가 작년으로 따지면 언제예요 여러분? 이때랑 그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비슷한 것 같아. 큰 차이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즌 종료 시기랑 겹쳤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더 겁나게 하는 건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냉정하게 보면은 과연 버티지 못할 구간인 겐가 생각해 보면 아닌가라는 거지. 근데 왜 더 불안해하고 더 무섭고 그럴까? 이게 겹치기 때문이에요 이 기간이. 그리고 한 번도 깨지 않았던 이평선을 깼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뭐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계속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그죠? 이 기간 동안 계속 좋았던 적도 있었고 뭐 힘든 적도 있었지만 결국 좋아지기도 했고 그렇잖아요. 물론 이 순간도 지금 힘들어졌겠죠. 물론 힘든 상태에서 또 다음 투자를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지만 결국은 자산은 계속 불려나가야 되는 거고요. 기회라는 것은 계속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번 한번 투자가 평생의 모든 걸 끝으로 바라보고 아 나는 안돼 알트 망했어 내 인생 망했어 언제 돈 다시 모아서 다시 투자해서 부자 돼 안 할 거야 이렇게 해보면 그냥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그냥 거기서 스탑. 더 이상 자산 증식은 없이 그냥 스탑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은 어떻게 돼? 안 바뀌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안 바뀌어요. 실패를 맛보고 수익이 줄어들고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파는 투자가 가능합니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서 어디 사는 거고 이점에서 파는 거야. 요만큼의 수익을 항상 가져간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거 불가능, 요 두 개는 불가능하다니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 이쯤에서 샀고 지금이라도 팔면 이만큼의 수익이니까 요거 잘 챙겨서 또 잘 다음 투자 준비하고. 근데 투자하면서 보면은 손실도 겪어요. 투자하는 게 100번 다 잘 되진 않잖아요. 그럼 그런 손실이 겪으면은 전에 번 걸로 손실을 좀 만회하고 또 재투자하는 것에서 또 옮겨 타기 하고 최대한 대응을 잘해서 요 손실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때 대응을 하고 그러면서 기회를 또 노리고 기회가 포착되면 과감하게 또 들어가고 계속 그 반복을 해야 돼요. 당장 시즌 종료인데 니 왜 여기서 못 팔고 들고 가느냐 왜 이걸 못 팔고 여기까지 들고 와서 시즌 종료 맞았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하면 답이 없어요. 뭐 내가 신이야? 그 정도 내가 신이면은 진짜 이제 블랙락에 지금 가있지. 내가 블랙락도 못 맞추잖아 지금. 레디 핑크라고 뭐 다 맞춰요 지금. 세상을 지배했겠네 내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당장의 하락이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이 한 번의 하락이라고 해서 뭐 완전 투자 접고 뭐 완전 뭐 끝나고 이게 아니잖아. 일단 봅시다.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요 순간이 어떻게 되느냐니까 한번 지켜보고 결정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많은 일이 있었던 만큼 많이 제가 방송하다 보니까 많이 길어졌네. 이런 날은 좀 해야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요했던 만큼 또 계속 지켜보신 분들 많았을 텐데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들 중에 희망적인 걸로 좀 흘러갔으면 좋겠긴 합니다. 하지만 또 그게 아니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냉정하게 대응하고 시간은 좀 더 걸릴지언정 회복하고 또 수익 내는 날 오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힘들었던 만큼 다음에 더 좋은 결과로 찾아와 가지고 그때 추억이었지 하는 시절 분명히 올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힘내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